네, 안녕하세요. 조선을 담당하는 데이어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도 하나오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 잠수함 MRO 사업 강화를 위한 이 기술 협약을 맺었는데, 자, 이 부분부터 이 컨테이너선 사업 중단, 자, 이 부분에 대한 이슈와 이 대만의 잠수함 설계 도면이 유출되었다는 내용까지 이 전반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만 부탁드린다면 저희 데이업 채널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.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구독 같은 부분이 이 시청자의 1%밖에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.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지만 한 번씩만 도와주셔서 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 힘을 내서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하나오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이 군함 MRO 사업에 힘줬다라는 내용인데,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. 이 결국에 24년 이 하나오션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방산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, 이 최근 글로벌 이 방산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 독일 방산업체 가블라와 이 잠수함 MRO 사업의 이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기술 협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. 이 군함 같은 경우 수출 이후에 이 MRO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한 이 글로벌 점유율 확보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하나오션이 컨테이너 이 사업을 중단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 공시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, 자, 아니라는 해명을 했죠. 수익성 중심으로 이 선박의 선별 수주를 하면서 이 수익의 극대화 전략을 펼치는 게 이 기본적인 입장이 맞는데, 이 컨테이너선과 같이 이 특정 선종 영업 중단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, 이 사실 이러한 이슈가 발생한 건 이 지난해 컨테이너선을 단 한 척도 수주하지 않은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이슈가 발발한 건데, 사실 이 부분은 이 수익성 높은 이 선박만 선점해서 수주한다라는 목표로 발생한 거고, 이 자연스럽게 컨테이너 선박은 이제는 수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온 겁니다. 사실 컨테이너선을 수주하지 않는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인 거죠. 이 저가 수주보다 이 실리를 추구하는 게 맞는 거고,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됐죠? 이 수주는 괜찮았지만 결국에 이 저가 수주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선박을 수주하지 않는다 해도 그 방향성은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또 올해 함정 수주에 더 신경을 쓴 모습이죠. 이 정확한 수주에 대한 목표치를 밝히진 않았는데, 이 상선에 대한 이 수주 비중을 줄이고 함정 사업에 집중을 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이 컨테이너 선박 수주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 거고, 국가별 이 함대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이 신규 함정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 들어서 이 잠수함 건조비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가격 역시 높아진 상태고, 이 함정 안에 들어가는 이 전투 체계의 성능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. 자, 그래서 이 선별 수주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다음 기사는 계속해서 잠수함 도면이 유출되었다라는 내용인데,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. 이 대만의 하이쿤이라는 첫 잠수함을 만들 때 이 하나오션이 개발한 설계 도면이 사용이 된 겁니다. 이게 사실 더 오래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이 이 군무 당시에 이 도면을 빼돌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, 이 대만으로 넘어간 잠수함 이 설계 도면이 약 2,000쪽 분량이 됩니다. 이게 우리나라 법이 살짝 무겁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,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한쪽 분량당 징역이 약 10년 정도입니다. 근데 2,000쪽이면 사실 2만 년으로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하면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이 현재 잠수함 사업 자체가 중국부터 또 대만, 일본 모두 주력 수출 상품이 많이 겹치는 상황이고, 또 초격차를 위한 기술력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, 자, 이러한 기술 유출을 정말 강력한 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추후에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
자,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 기술 유출에 대한 특별법 같은 그런 부분들은 더 강하게 만들고 통과시켜야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이런 기술 유출 같은 사건이 터지면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고, 또 앞서서 기사를 봤듯이 이 징역을 보면은 1년 6개월입니다. 여기에 더해서 벌금은 10억이에요. 그래서 이 기술 유출하고 벌어들인 돈을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정말 미미하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자, 이러한 처벌이 너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상을 했을지라도 이 잠수함 도면 유출 같은 거를 더 과감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잠수함 사업 같은 경우 이 대만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국가 사업인데,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이 한국 전문가들한테 계속해서 이 높은 금액을 제시를 하면서 스카웃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기술 유출을 작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 유출된 잠수함이 이 DSME 1400이란 건데, 자, 이 잠수함이 정말 좀 유의미한 잠수함입니다. 자, 이것을 통해서 이 한국이 글로벌 5위 수출국으로 도약을 했던 만큼 좀 의미 있는 잠수함인데, 단순하게 돈만 보고 유출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손실이고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죠.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피해를 주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이 사건도 사실 이 대만에서 제보가 없었으면 이 기술 유출이 된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. 이 대만 내에서 이 친중 성향의 국회의원이 제보를 하면서 이 기술 유출에 대해서 결국에 알게 된 건데, 자, 이것도 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? 현재 중국과 대만이 어떤 상황이죠? 현재 갈등을 하고 있죠. 그래서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이유로 이 대만 잠수함, 자, 이 사업을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. 중국이. 자,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고, 이 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대만이 없었으면은 모를 정도로 좀 나태한 상황이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이 회사도 모르고 또 국가도 모르는 상황은 좀 심각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유출을 한 당사자가 물론 100% 잘못이 있는 건데, 이 정부 역시 이 기술 유출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이런 일들을 추후에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하나 오션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이 유상증자 이후에 이 가격을 점점 새롭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는 유상증자 이슈로부터 벗어나서 이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앞서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무엇이냐? 이 방산 관련된 모멘텀이 중요합니다. 이 잠수함 수주에 대한 이슈가 나오거나 이 방산과 엮이면서 함께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,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특히 방산 부분에서 수주 모멘텀이 존재하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오션 역시 그 부분에서 수혜를 기대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제 국제유가의 경우도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자, 전일 이 국제유가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이 레바논 무장단체 지휘관이 사망을 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유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렸습니다. 이 사실 사우디의 원유 수출 가격 인하로 유가가 하락을 했었죠. 자, 하지만 그 이후에 재차 반등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지금까지 유가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원유 재고의 상승, 또 중동의 정세, 여기에 더해서 오펙의 감산 이슈가 섞이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최근 들어서는 유가와 증시가 또 동행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인 유가의 하락은 이 증시 상승의 원동력으로는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, 오늘 하나 오션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새해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